네, 반갑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 기술주 집중 현상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 또한 연휴를 앞두고 시장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 금요일장과 같은 조정의 흐름이 좀 이어질지도 궁금하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마 미국이 또 새로운 반도체 관세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아마 중국 내 관련주도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상승폭 크다 보니 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라는 의견을 이제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길게 보면 결국 중국 정부는 자국의 이제 반도체 국산화 전략을 좀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중국 관련 산업들의 투자 등 확대는 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또 IPO를 준비 중인 이 중국 GPU 관련 기업들도 한 5개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6일에는 이제 무어라는 기업이 또 과창판 IPO 신청 88일 만에 상장 심사를 통과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우선 11월 이제 미중 관세 조정이 아직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10월까지는 좀 변동성 확대 장세가 예상은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기술주 상승 추세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뷰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샤오미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가가 왜 이렇게나 좀 급락을 했을지 이 원인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투자 매력도도 좀 궁금합니다. 네, 25일 저녁에 이제 샤오미 CEO가 샤오미 17, 이 판매가 뭐 등 이런 발표회를 한 이후 26일에 이제 샤오미 주가가 오히려 이제 하락폭을 좀 키웠는데요. 아마도 그동안 이제 주가 모멘텀 부분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됐다라는 판단이고요. 워낙 이제 상승폭이 컸다 보니 한국 시간으로 또 27일 오전 11시에 이제 샤오미 17 판매가 시작이 됐고 당일 CEO가 이제 SNS 등을 통해서 이 모든 시리즈가 5분 만에 그 판매량이라든지 판매액 자체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산 핸드폰 신제품 판매액을 깼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중에 샤오미 17, 이 프로맥스는 전체 판매량의 50%를 차지하고 물량 자체가 지금 현재는 또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이 뉴스 자체는 샤오미 측에서 또 제3자 이제 연구기관에서 이제 발표하다 보니까 이게 또 선별적으로 좀 부각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도했다라는 일부 내용도 있긴 합니다. 이 샤오미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부분이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판매가 좀 많았던 부분들도 있고 일부 젊은 소비자들은 16GB 메모리에다가 또 디스크 용량은 1TB를 결합한 이런 모델을 또 출시하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면서 이 제품 자체도 또 오는 10월 5일에 또 판매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CT라든지 뭐 모건 스탠리 등 외사 보고서에서도 샤오미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대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유지하고 있고요. 음. 26일에도 보면 관련 뭐 연구소들의 이제 보고서들 나온 거 보면 샤오미 27 판매에 대한 기대감, 또 전기차 경쟁력의 우위점,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판매가 양호하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샤오미에 대해서 체크해 봤습니다. 자, 한편 이제 중국이 9월 PMI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지표 관련한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제조업 PMI 지수가 지금 시장 예상치는 49.6%로 전월에 음. 49.4%보다는 좀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계절성을 감안했을 때의 그냥 그 정도의 이제 수치 정도입니다. 이제 반내권 등 정책 영향으로 지난 8월에도 보면 생산이나 투자 지표가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했던 부분도 있고 9월에도 이제 전통 제조업 경기 자체는 이제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생산과 투자가 이제 양호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22일 날 좀 발표된 지표인데요. 이 신흥산업 PMI 지수, 이 PMI 지수라고 하는 이 PMI 지수는 제조업 PMI 지수보다 이제 한 주 정도 일찍 발표되는데 이 네. 9월에 이 PMI 지수가 전월 대비 4.6%포인트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9월에서 12월 이 PMI 지수가 첨단 기술 산업 수출 호조로 인해서 50% 이상을 유지를 했는데 이번 9월에도 반등폭을 확대하면서 52.4%를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 이번 이 제조업 PMI 지수에서 첨단 기술 산업 생산 등 반등이 유효했다라고 하면
4분기에 이 제조업 PMI 지수도 그래도 이제 50% 상회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결국은 저희가 50일 기점으로 이 경기와 관련된 이 국면을 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표 나오는 순간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국경절 연휴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저희 방송하면서 여행, 관광 관련된 테마주들도 좀 많이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매력도 포함해서 오늘 이번 주 시장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중국 홍콩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였고 또 미국 관세 이슈 등으로 제약이나 IT주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었는데요. 중국은 이제 10월 1일 국경절 연휴를 시작으로 시장에 들어가다 보니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은 이제 관망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기술주들은 좀 반등 시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9월하고 10월은 부동산 성수기로 이제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이제 소폭 반등하고 또 국내 여행이 증가하면서 이와 같은 부동산이나 소비주 중심으로의 단기 자금 유입은 유효하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도 함께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 도움 말씀에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